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코린이 탈출하기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코인 소식들 어떤 게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시세부터 체크하도록 할 텐데요. 미중 관세 완화에도 비트코인 10만 2천 달러대로 후퇴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에 부과한 이 관세에서요,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었죠. 그러면서 12일, 현지 시간 12일, 뉴욕 증시가 급등은 했지만요. 비트코인은 이에 반해서 대장주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인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오후 5시 33분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10만 2,44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가격은 바로 1.46% 정도 내린 가격이라고 합니다. 무려 24시간 전보다요.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무역 긴장 완화에 대한 기대감 덕분에 지난 8일에는 10만 달러 선을 돌파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관세 인하에 합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0만 6천 달러 선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주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세로 전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10만 2천 달러 선을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날 약세,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전거래일보다 4.35% 급등하고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막 7만 달러 이렇게 움직였던 것과 반대로 한 달 만에 20%나 상승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급격한 상승이 나타난 만큼 기술적 반락으로 좀 단기적인 조정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해서 또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금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앞으로도 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하니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초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뒤에 비트코인 자체가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 나스닥과 S&P 등 미국 증권 시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이것과는 좀 어긋나는 반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좀 투자 판단에 주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알트코인들의 시세들 체크해 보자면요.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 0.82% 떨어진 2,478달러 나타냈고요. 솔라나는 0.24% 오른 172달러, 도지코인은 0.44% 내린 0.24달러를 이 같은 시각에 측정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반면에 XRP, 리플 같은 경우에는 7.02% 상승해 2.53달러 기록했네요. 이렇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의 시세까지 모두 체크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이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뉴스들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 두 분의 사진 제가 정말 많이 갖고 오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들이죠. 트럼프 일가가 코인 시장에 어마무시한 관심을 내비치면서 코인 시장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져온 소식은요. 트럼프의 아들이 세운 비트코인 채굴 기업, 나스닥에 상장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공동 창립자로 참여한 비트코인 채굴 업체, 이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에 우회 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나스닥 상장사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의 합병을 좀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나스닥에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지난 3월, 올해 3월이죠. 캐나다의 암호화폐 인프라 기업인 HUT8의 채굴 부문을 기반으로 출범을 시작했습니다. 3월에 출범을 하고 이제 한 두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이렇게 합병 이후에도 기존 아메리칸 비트코인 주주들이 통합법인의 약 98%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에릭 트럼프를 포함한 기존 경영진이 회사 운영을 주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합병에 대한 이야기는 2025년 3분기 내에 마무리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메리칸 비트코인은 자사 웹사이트에 에릭 트럼프의 사진과 함께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암호화폐는 미래다. 미국이 그 미래를 주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그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약간 포부를 밝힌 듯한 문구들이 실렸습니다. 또 에릭 트럼프를 비교할 수 없는 네트워크 영향력으로 브랜드 가치를 증폭시키는 전략자라고 소개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파급력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상장은 트럼프 가문이 확장하고 있는 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연장선 상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행보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트럼프 일가는 2024년 9월 암호화폐 기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출범했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 자신의 이름을 딴 오피셜 트럼프 코인도 발행했고요. 또 물론 멜라니아 코인도 발행되면서 시장의 이목을 어마무시하게 끌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암호화폐 산업의 우호적인 기조를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뚜렷한 그런 정책들이 관세에 묻혀서 나오지 않고 있지만요. 그래도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자부한 것처럼 앞으로 어떤 움직임이 나올지 계속 주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마무시하게 공세를 펼친 거에는 좀 이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자의 이해 충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트럼프 가문이 사업을 확장하는 만큼 이러한 트럼프 일가의 코인에 관한 수익이 또 이제 공직자, 대통령에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들이 있는데요. 백악관의 입장은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이 자녀들이 관리를 하고 이 신탁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랑은 좀 별개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고요. 또 대통령 본인은 기업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트럼프 일가의 사업이 어디까지 좀 활개를 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정말 이 공직자 이해충돌 문제에 위배되지 않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이야기 또 한 가지 더 가지고 왔는데요. 트럼프와 만찬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갖게 된다면 트럼프 민코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코인 보유액 약 1억 4,800만 달러가 달하게 되며 이렇게 모이면서 트럼프의 만찬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민코인의 공식 웹사이트 getTrumpMemes.com에 따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2일 민코인 보유자 상위 220명과 220명과 워싱턴 DC에서 만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만찬에 참가하는 상위 220명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밈코인 보유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난 현지 시간 12일까지의 밈코인 보유량이고요. 상위 220명의 밈코인 총 보유량은 무려 1억 4,758만 6,796달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민코인에 대해서 많이 보유할수록 그 트럼프와 함께 만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곳으로 자금이 쏠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써니라는 이름의 코인 이 지갑을 보유한 사람은요. 약 1,850만 달러에 달하는 민코인을 보유해서 가장 많은 이 트럼프 민코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을 앞두고 나서요. 트럼프 민코인 발행했는데 그때 시세도 살짝 체크해 보면 발행 직후에는 75달러까지 치솟았지만 그 이후에는 7.5달러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만찬 이벤트로 사람들의 자금이 몰리자 14달러까지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만찬 이벤트에 대해 전 세계에서 가장 특별하고 한정된 초대라고 정말 강조를 했고요. 이번 만찬 이벤트 이용 약관에는 트럼프가 참석에 대한 여부도 뭐 취소가 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곧장 다음 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 트럼프 만찬에 정말 예고한 대로 트럼프가 등장하게 될지 아니면 갑자기 말을 바꾸듯이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지는 다음 주에 또 코인 이슈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트럼프 이 미국 소식에서 조금 벗어나서 한국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헤드라인 보시면 한국에는 어쩐 일로 시총 200조 세계 최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온다. 이런 헤드라인 가져와 봤습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발행사인 테더가 한국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직원 채용에 나섰다고 합니다. 테더는 시가총액 1,500억 달러 규모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기축통화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면서 한국에서도 가상자산 업계부터 금융당국과 소통을 하고자 직원을 뽑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요, 테더는 한국에서 대관 성격의 업무를 담당하는 확장 매니저라는 직책을 채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격 근무로 인해서 한국에 따로 사무실을 두는 형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해당 직책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요, 한국 시장에서 테더의 성장과 채택을 위한 이 업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거나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규제 환경을 파악하는 일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 외에도 테더 같은 경우에는 뭐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23개 지역에서 비슷한 직군의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에는 엘살바도르의 첫 사무실을 열었고요. 이후에는 모든 직원이 전 세계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더가 한국 시장 진출하려는 건 아무래도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 사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 나오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가상자산 투자 규모도 한국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본 거 아닌가 하는 분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업비트부터 빗썸 코인원 등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유출된 가상자산은 총 5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 47%가 27조 원 정도인데 이 금액이 테더와 서클 등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테더가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한 이러한 카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테더가 한국 시장에서 욕심을 내고 있는 분야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결제 시장인데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미국에서도 결제 전용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코인은 USDT와는 달리 결제 주로 쓰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될 수 있게 다변화하는 전략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을 통한 결제가 적용이 된다면 실생활에서 소비자는 일반적인 카드 결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상품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드사의 정산 업무 등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실제 결제 시장까지 침범을 하게 된다면요. 카드사와 결제 대행 업체 등 이 수수료 기반 시스템 등에 좀 마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점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도 한국은행이 지난 12일 스테이블 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규제가 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변화성도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또 자료로 가져와 봤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달러나 금과 같은 특정 자산에 고정이 되어 있는 가상 자산인데 이 장점이 아무래도 거래나 송금에 있어서 유용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실용화하기에 정말 좋은 코인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로 코인 시장 규모도 2024년엔 1,332억 달러에서 25년에는 2,300억 달러까지 증가한 수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는 이런 소식도 있지만요. 현재 대선 기간이 한 3주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계속 정책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화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지점들도 함께 구체적인 이야기 나오면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메이플 스토리 코인이 나온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K코인에 대한 시장이 살짝 죽어 있는 이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데요. 그 안에서 메이플 스토리에서 출시한 코인, 이 게임 코인이
다시 한번 K코인에 좀 훈풍을 불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엄청나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넥슨이 대표작인 메이플 스토리를 기반으로요. 블록체인 게임에서 활용할 가상자산 넥스페이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이 코인을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정말 새로운 K코인의 등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난주에 계속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알려드린 게 바로 위메이드였는데요.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가 최근 초유의 재상패를 맞이하면서 K코인에 대한 우려점 그리고 걱정 어린 시선들이 계속 많았고 좀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를 다시 한번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코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장과 함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 업계에 따르면요. 넥슨 NXPC 이 코인이 국내외 대형 거래소에 잇따라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제2위 빗썸이 전날에 원화 거래를 지원한다고 밝혔고요. 또 거래 개시 시점은 오는 15일, 오늘이죠. 오늘 15일로 예상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업비트와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들은 아직까지는 상장 여부를 발표하진 않은 상태인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업계 1위 바이낸스가 나섰다고 합니다. 이 바이낸스는 전날 SNS를 통해서요. 오는 15일부터 자체 플랫폼 바이낸스 알파를 통해 NXPC 거래를 지원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낸스 알파는 바이낸스가 유망 가상자산을 조기에 선별을 해서요. 좀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향후 바이낸스 상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만큼 이 선별됐다는 사실 자체가 상승의 재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이 민코인이죠. 무댕 그리고 고트세우스 막시모스 등 두 코인은 모두 지난 11일에 바이낸스 알파에 합류한 이후에 각각 무려 500%와 200% 폭등한 바가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메이플 스토리 코인 NXPC 역시도 이러한 폭등을 기록할 수 있을지 함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NXPC가 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코인으로 주목받는 이 코인은요, 넥슨 블록체인 자회사인 넥스페이스가 발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넷은 아발란체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용처는 넥스페이스가 오는 15일 출시하는 블록체인 게임이 있는데요. 바로 메이플 스토리 N, 그리고 블록체인 게임 프로젝트 메이플 스토리 유니버스 등입니다. 사실 메이플 스토리 하면 되게 어린 시절에 즐겼던 게임인데 이렇게 코인까지 연관될 수 있을 줄 몰랐고요. 또 시장에서도 메이플 스토리라는 익숙한 게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넥슨의 대표작인 메이플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든 블록체인 게임에서 기축 통화를 이제 통화로 사용되는 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게임 안에서요, 아이템을 제작하고 대체 불가 토큰을 발행하고 그리고 사용자 간의 거래와 보상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까지 구체적으로 밝혔고요. NXPC는 발행 초기부터 국내외 대형 거래소에서 동시 상장됐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목받아 가고 있습니다. 또 바이낸스 입성이 앞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얼마만큼 줄 수 있을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게임 내에서는 실제로 쓰이는 가상 자산인 만큼 사용자 기반이 확실하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게임 안에서 이 코인을 실제로 거래하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에게 좀 이점이 따라줄 것으로 보여주고요. 또 이에 대한 보장성까지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글로벌 사용자가 무려 1억 8천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확보한 대형 게임인 만큼 기존 K코인들과는 조금은 다른 차별성이 있는 글로벌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게 이 NXPC의 이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리서치 업체 임원은요, 기존의 K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 비중이 정말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NXPC는 메이플 스토리를 통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입할 수 있는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K코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게 바로 이 투기성인데요. 이 투기성을 해소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고
메이플 스토리 코인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NXPC가 성공적으로 국내 시장과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을 크게 받게 되면요. 그동안 위태위태했던 K코인 시장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위믹스를 비롯한 K코인들이 실추시킨 신뢰를 회복해야 된다는 이 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시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보 공시 미흡, 그리고 유통량 불일치, 해킹, 보안 문제 등 K코인들이 겪어온 순환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불거지면서 K코인에 대한 안정성이 조금 신뢰도가 하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NXPC가 잘 보완을 해서 K코인의 위상도 함께 올라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요, 공교롭게도 위믹스가 재상패를 확정한 지 열흘 만에 국내 게임사에서 발행한 코인이 또다시 등장했다며 좀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위믹스 재상패 사태로 국내 코인 시장 전체 신뢰가 깎인 상황에서 NXPC가 만약에 여기서 또 같은 문제, 예를 들어서 해킹이라던가 보안에 대한 취약성이 나오게 된다면 K코인은 성장 동력을 정말 아예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NXPC가 이 신뢰도도 높여줄 필요도 있고요. 또다시 이런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지 않게 조금은 더 안정적인 코인의 입지를 다져야만 된다는 이러한 좀 주의를 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내에서 발행한 코인들도 조금 더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면서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코린이 탈출하기로 한 주간의 이슈들 모두 체크해 봤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등과 함께 살짝의 조정 먼저 살펴봤고요. 또 트럼프 일가에서 나오는 소식들, 뭐 트럼프 일가의 코인에 대한 뭐 지배력, 그리고 트럼프의 만찬에 대한 예고도 함께 이야기 드렸고요. 또 한국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좀 발전이 될 수 있을지, 또 새로 나오는 이 메이플 스토리 코인은 어떠한 영향력을 갖고 있길래 바이낸스까지 주목하고 있는지 짚어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코인 소식들 잔뜩 어마무시한 소식들이 있었지만요.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소식들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